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애국 열사님들이 보는 4.7 보선 이후에 우리 자유우파 내지는 우리 구국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잠시 우리 지도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서 현재 그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재인 일당을 쓸어내고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우리 자유우파의 과제가 무엇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왜 또 저를 제일 먼저 시키십니까? 제가 지금 뭐 아직 생각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또 제가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또 경험 물론 없고 이랬는데요. 그 상식적으로 뭐 요즘 상식 이야기 많이 하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뭐 상식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 얘기 했더군요. 어제 보궐선거 끝나고 소감 이야기할 때도 하여튼 상식인데, 상식이 맡겨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 의문이 드는 게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이 마치 자유우파의 대표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느낌도 있는데,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솔직히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우파를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도구에 이 사람이 포로가 되어 가지고 자유우파를 그냥 완전히 그냥 생매당한 사람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진짜 국정원장 3명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을 구속시켜 가지고 감옥에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대선주자가 돼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을 타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십이나 이런 게 검증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법시험을 9번이나 봐가지고 뒤늦게 패스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무슨 잘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인생 성공 스토리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계속 사실은 무능한 겁니다. 사실은 서울법대로 나가지고 사법시험에 의장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9번이나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됐다? 무능한 거죠.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우리 세대는 주로 시험 해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명문대학에서 중반만 따라가도 사법시험 되는 학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9번을 봐봤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쭉 그분의 행적을 보면은 좀 심하게는 완전히 건달검사다, 건달검사. 그게 정상적으로 코스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고 리더십 형성된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출세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냥 칼에다가 시뻘건 피를 말이죠.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그냥 묻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수 애국 세력을 대표하는 최근에 대통령 2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당사자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시면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내가. 이 농담인데, 진짜 농담인데. 지동님 꼭 나오세요. 아니, 그게 이 농담, 진짜 농담이에요. 저는 그런 재력도 없고, 그 정도 그게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오직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냐 이거야.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작자가 그 양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한 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검사도
노릇한 거 외에 나는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문재인 윤석열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제1위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이런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대선 후보로 정확하게 떠오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찾으면 있겠죠. 예. 진짜 훌륭한 분.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그 해양국가고 이 바깥 세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국제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 국가를 다시 번영시키려면요 반드시 국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어야 돼. 그 양반의 옛날 부하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그 양반이 생산적으로 그 조직에서 뭘 했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그냥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막 그냥 반기를 들고 대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대어드는 걸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 용기로 포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만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 일신의 양명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예. 그래서 대통령감은 찾으면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합니까?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두루두루 다양한 경험을 하고 리더십 쌓고 소양을 쌓은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숙된 그다음에 애국심이 넘치는 그다음에 안보관이 투철한 그런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심동구 제동님 말씀, 이 리더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그 미지수, 그런 것이 상당히 그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분이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중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대집 우리 용사 대표님께서 한 말씀 그동안에 그 돌아간 거 보시고 4.7 선거 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치 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 일정이 보면은 오는 7월 10일경이면은 선거법상으로 그 내년 3월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각 정당은 7월 달이 되게 되면은 후보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당은 과거에 보면은 그 7월을 넘겨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늦게까지 결정을 못한 이도 있어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를 적기에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해서 국민들에게 줄 힘을 다해서 지지로 호소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 또 과거에 또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런 그 수사 그런데 그 참 핵심 역할을 했고 그 불법 탄핵에 연루가 돼 있고 이런 문제들 그야말로 그 헤쳐나가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여론이 지금 40% 가까이가 윤석열 씨가 이 문재양 이 세력을 대신할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나오는 이런 현상은 정말로 그 드문 예가 돼 있고 새로운 후보자를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 최대집 대표님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4.7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우파가 나가야 되겠는가 소감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뭐 여의도 개표상황실에 있다가 새벽 2시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뭐 지금 방금 심재동님 말씀하신 거에 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문재인의 뭐 하여튼 뭐 물고 빨던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부터 달라졌냐 하면
미국의 FBI 국장이 와서 만난 다음부터 사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미국의 FBI 국장은 전 인류적인 좌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두둔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너는 대한민국 좌파를 넘어서라. 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좀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우리 우파 쪽에서 마땅하게 뭐 대선 주자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윤석열 씨는 자기의 한 그 행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어느 쪽에서든지 대선 주자로 나온다면 양쪽에서 다 밟히고 이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이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그걸 그냥 놔둔 채로 엉거주춤 뛰어들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저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람을 대선 주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저는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그 총장이 헤쳐나가야 될 중대한 그런 문제를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씨가 자연히 이제 중심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 4.7 이번에 이 투표 결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재앙 일당이 어떤 그 대책으로 나올 거냐 이런 걸 고려하면서 우리 자유우파가 어떻게 이 국면을 이끌어서 내년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막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김성진 교수님 고견을 한 말씀 해주시지요. 글쎄, 저 역시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저는 뭐 다른 쪽에서 또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된 것처럼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뭐 결점이 없어서 시장이 후보가 되고 또 당선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는 국가에도 운이 있듯이 개개인에도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차량 행진대를 하게 되면 경찰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물하고 우리는 차량 시위를 통해서 문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경찰은 우리를 감시하고 또 정보를 취합해서 하는 것이 지네들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윤석열보다 추악하고 나쁜 인간은 저는 그 박영수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박영수의 그런 나쁜 짓에 의해서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죄가가 덮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우파의 지도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또 그 사람대로의 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조변석계와 같아서 반년이면, 아니면 어쩌면 3개월 이내에 또 갑자기 부각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뭐 3개월 전에 어땠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울 안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돌아서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저 자유총연맹을 했던 그 김경재 총재라든지 뭐 인재들이 많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한 지역의 고을원이 되더라도 그 원은 운을 타고 나는 것인데,
그런 운이 닿지를 않는 경우가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동보 제동님이라고 못할 일이 뭐 있으면 저라도 그만큼 해요.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 그 사람마다 요런 것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4.7 보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저 이상로 대표님은 그 차라리 좀 안 좋았으면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것 또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흐름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번 민심의 표출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몸을 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육신과 생육신을 보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병자호란 때에 척화파하고 주화파를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화파 화친하자는 인간의 비겁하다고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조선이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좀 뒤로 미루고 윤석열이 진정 이 나라의 우파 지도자가 저는 윤석열은 저는 우파라고 봅니다. 이 사람 원래부터 우파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부역을 했는지 이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나는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은 잘못된 그 지난날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다 같이 국민의힘 다른 사람들 탄핵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주된 역할이 아니냐. 그걸 통해서 죄를 씻고 예를 들어 교회가 뭐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죄를 이실 짓고 하고 나는 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 앞에 사죄를 청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죄를 하도록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저 이회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인재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예비 타켓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이런 마타도라든지 이런 그 잘못된 선거 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다 드러나서 뭐 잘못이나 약점이 다 드러나서 좀 더 강한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역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난세이기 때문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뭐 최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 최 감사원장도 또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오늘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한 얘기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이번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하면은 곧 잘못하면 무너질 거다 그런 경고를 했더군요. 상당히 그 얘기는 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 상당히 그 좋던 그 국민들의 여론을 그 이른바 유승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찍어내기 위해서 이한구라는 공천심사위원장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아주 편협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실망을 해버렸죠. 그죠? 아무튼 이 국민의힘당의 그 지금 역할이 매우 중대한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네,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네. 조금 아까 김수진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 제가 2018년도에 교육감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부산은 분명히 보수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좌파가 3명이고 보수는 1명 저 혼자뿐이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보수가 분열해서 교육감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당 제도의 문제점. 아까 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잘못이 돼가지고 이 새싹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내 생각을 펴기도 전에 이미 늙은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똑같은 거죠. 이 대한민국 정당 체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다 그 썩은 정치 물에 오염이 돼가지고서 그냥 도태해버린다. 이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넓히면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인재들이 앞에서 많이 사라져 갔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내년 3월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또 때로는 선입견 때문에 때로는 편견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이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눈을 열고 주변을 보면 많은 인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육 자치제도, 교육위원장을 이 선거를 해서 뽑는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많은 그 학자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주 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치는 일이 바로 지금 이 국민의힘 당이 이 법률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교육감을 국민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그 제도가 가당한 거냐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 대계로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그 분야인데 교육감을 그 선거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서 그 사람 마음대로 교육감이 되게 되면 이리저리 교육 과정도 바꾸고 교육 제도도 바꾸고 이런 엉망의 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려면 하여튼 국민의힘 당이라는 저 당이 정말 그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나가지 아주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요, 우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그분은 언제나 그 두 가지 빛과 그림자, 공과 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엄청나게 어쨌든 자기 자기 권력을 위해서 추미애하고 문재인하고 끝끝내 물러서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추미애와 문성열이 아니라 문재인이 흔들린 그분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촉매제.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의 촉매제가 되면서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은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좋은 것이 신의 한 수라든지 뭐 신의 한 수 이제 너무 좀 색깔을 친국민의힘 이렇게 색깔을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유튜브 독립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독립 언론들이 우리 이상로 대표의 프리덤 뉴스 같은 데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들의 국가 비전들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할 수 있죠. 그냥 인터뷰로 다 우리가 불러들여갖고. 그래서 무슨 이거는 국민의힘이 당신들은 우리 당에서 공식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라고 정해지기 전까지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펼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인재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가 기회는 공정하게 이랬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시진핑한테 베껴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은 것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번드르르게 하는 자,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나는 헌법을 수호하려고 그런다. 그 말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나 피를 많이 묻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참하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과오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번드르르 하는 게 했나 그래갖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때까지의 10년, 20년 동안에 이분의 행보랑 우리가 늘 같이 보자. 그분의 말과 그분의 마스크, 그런 이미지 이런 것에 하지 말고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더 현명해져야 된다.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자녀를 기를 때도 제발 좀 아이들한테 부모님 말을 일방적으로 잘 듣는 착한 아이, 그냥 맹종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자기 스스로 좀 엄마 아빠하고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승복을 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11개월 남았는데요. 이 11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아니 짧은 시간만은 아니다. 그러나 7월 10일 날 예비 후보자를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염두에 두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꼭 나오셔야 될 분들은 과감하게 용감하게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대통령 하고 싶다. 이렇게 빨리 당신의 국가 비전을 좀 보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빨리 움직이셔라. 끝끝내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래갖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당신도 이렇게 기회를 못 얻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을 볼 때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둥, 이낙연이가 된다는 둥 그러는데 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꼭 이기는 선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동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장 연설하신 우리 열사님들과 또 이 좌담에 거의 8시부터 2시간 가까운 이런 시간인데 예청해 주신 여러 우리 애국 동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신 우리 심재동님, 또 김성인 교수님, 지대집 우리 열사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런 촌철살인에 앞으로 국민의힘당이나 또 윤석열 씨가 됐든 누가 됐든 앞으로 이 자유우파의 운명을 걸머질 분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그런 자료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원을 하면서 오늘 대화와 모든 토론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18차 우리 화상 국민대회는 다시 한 주일 뒤에 오는 4월 15일 8시에 다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박수함으로 오늘 모임을 모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예.